3권이야. 파동 3권에서 우리 해야 되는 거 오늘은 물리 1에서 듣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소서를 쓰는 친구들도 많고요. 이 부분으로. 그리고 문답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플러 효과와 렌즈에서의 상해 작동 시간 될 때까지 빠른 속도로 밀고 가죠. 오늘이 하이탑으로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지구과학에서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야. 자, 너네가 알고 있는 파동이요.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건데 이러한 파동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현수야, 첫 번째 기준. 파동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매질의 진동 방향과 맞아요. 자, 파동은요. 파동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와 빛을 파동의 분류 기준으로 나눠서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설명해봐라. 출석 면담에 매번 나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자,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현수가 얘기한 첫 번째 기준은 한 지점에서 생긴 파동, 다시 말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자, 한 지점에서 생긴 파동이 옆으로 퍼져나오면서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물질인 매질의 진동 방향 자,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매질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진동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수직하게 진동하면서 갈 수도 있었어 라고 하죠. 그 중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꼬맹아 나란하다면 이거 무슨 파라고 해야 되니 태규야? 종파. 네, 나란하다면 이거 종파라고 부를 거야. 수직하다면 태규야? 네, 헬파라고 하는데 이때 종파에 누구 있다? 소리. 네, 소리라고 하는 음파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초음파 있고요.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뭐 있다 그랬어요? 종파의 세 가지. 음파, 초음파, 하나 더. 스프링. 누구죠? 피파. 피파요. 지진파 중에서 피파가 종파의 형태를 띠고 그걸 뺀 나머지가 횡파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됐죠? 그래서 파동을 분류할 때 첫 번째 기준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떤지 봐야 된다. 요 얘기였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 준우야, 얘기해. 네. 전달될 때 매질이 필요하니 안 하니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아하, 오늘 유미 저거구나. 단합되어야 한다고 했던 날이구나. 매질의 유무인데요. 그 중에서 전달될 때 반드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된대요. 준우야 뭐야? 네, 이걸 우리가 탄성파라고 하고요. 옆으로 전달될 때요. 매질이 없을 때도 전달될 수 있대요. 뭐라고 합니까? 비탄성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에 대한 문답이 나오면 가장 먼저 파동을 정확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냐? 이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가장 중심적으로 배웠던 건 바로 소리와 빛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동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파동이 이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어디에 속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지. 지우야, 소리는 어디에 속하니? 둘 중에 어디? 소리는 종파요, 횡파요? 써져 있잖아. 소리가 음파인 거 아시죠? 네, 소리는 종파이면서 지우야, 탄성파, 비탄성파? 소리는 매질 필요할까 안 할까? 네,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네, 이렇게 얘기해요. 소리는 종파이면서 탄성파에 속하고요. 빛은요 라고 하죠. 빛은 어디에 속하니? 빛은 불러 얘들아. 횡파이면서 어디에 속합니까? 비탄성파에 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소리와 빛은 같은 파동이긴 하지만 성격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파동을 배운 겁니다. 됐죠? 그 중에서 소리는 종파에 해당되고 탄성파에 해당된다면 빛은 횡파에 해당되고 비탄성파에 속한다라고 하는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날 파동을 분류하고 그중 소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설명해봐. 이런 얘기가 늘 출석 면접에 나온다고요. 네. 근데 그 빛은 매질이 없는데 종파 횡파를 어떻게 알아요? 아, 매질이 없는데 종파 횡파를 어떻게 할까요? 확인하는 방법. 뭡니까? 셀로판지요. 셀로판지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틈이 나 있는 멋진 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평광판이라고 합니다. 평광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셀로판지가 있으면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데 그 중에서 셀로판지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의 틈으로 진동하는 얘만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통과한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셀로판지 하나를 더 두는 거죠. 근데 얘는 평광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 평광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평광판을 놓을 수 있어. 됐어? 이렇게나.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한 이 빛이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평광판 두 개를 수직으로 놨을 때요.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하는 빛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소리는 존재해. 왜? 종파니까. 그래서 평광 방향하고 상관이 없어. 종파니까 그냥 이렇게 통과해요. 알겠어? 근데 빛은 횡파이기 때문에 두 수직한 방향의 두 개의 평광판을 동시에 통과할 수 없는 걸로 횡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되겠니? 좋은 질문. 이런 질문을 해주는 데서 도움이 되죠. 자, 그러니까 평광판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횡파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동을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그중 우리는 알아.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소리는 종파이면서 탄성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소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지. 말해봐. 소리의 3요소. 크기. 소리의 크기라고 하는 소리의 세기가 있어요. 되죠? 근데 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뭐니? 진폭. 네, 파동의 구조 5가지 중에서 진폭이 소리의 크기를 결정한대요. 진폭이 클수록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폭이라고 하는 건 소리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면 자, 빛도요.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있죠. 뭘까요? 네, 그것도 빛의 세기, 빛의 밝기입니다. 그래서 진폭은 소리의 세기와 빛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소다. 그러니 진폭이 크면 더 큰 소리, 더 밝은 빛.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 흐린 빛입니다. 근데 한번 파동이 발생해서 진폭이 2야. 자, 2의 진폭을 가지고 전달되고 있는데 이 파동의 진폭을 가고 있는데 변화시킬 수 있니 없니? 그걸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파동의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을 뭐 하게 되니? 만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을 만나게 하면 사실은 마루라는 건 여기에 온 순간 에너지가 위쪽으로 2m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요. 마루와 마루가 같이 만났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두색도 위로 2m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온 순간 하얀색 파동도 동시에 위로 2m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가 두 개가 동시에 중첩돼요. 그러면 그 결과 여기에 있는 매질은 2m가 아니고 몇 m 올라갑니까? 4m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그래서 진폭이 커지는 변화. 자, 이렇게 진폭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파동의 간섭 효과가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 간섭 중에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무슨 간섭이라고 했지? 이걸 보강 간섭이라고 했어. 이러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하면 소리는 갑자기 그 위치가 더 크게 들려.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그 위치가 소리가 갑자기 없어져. 빛도 그래. 간섭에 의해서 진폭이 커지면 그 위치가 더 밝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진폭이 작아지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그 위치가 더 어둡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진폭을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을 만나게 해서 진폭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더 작게 할 수도 있다. 그죠? 같은 위상의 파동끼리 만나면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파동이 만나는데 이렇게 서로 반대 위상끼리 만나면 한 놈은 매질을 들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한 놈은 내리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진동하지 않고 진폭이 줄어드는 상쇄 간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소리가 없어지는 또는 빛이 어둡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걸 지난 시간에 살짝 정리했고요. 지우야, 영상을 보내줬었는데 영상 올라가 있어 이 부분.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소리의 세기와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건 진폭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진폭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파동의 간섭 효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파동의 간섭 효과. 되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소리에 3요소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세기, 하나는 뭐야? 소리의 높낮이야. 맞아. 소리의 높이, 높낮이를 변화시키는데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 파동의 뭘까요? 네, 이게 바로 진동수래요. 그래서 이중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일정한 범위를 가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죠? 사람은 20에서 2만 헤르츠의 진동수 범위 안에서만 들을 수 있고요. 이때 진동수가 커질수록 고음에 해당되는 소리고요. 진동수가 작아지면 저음에 해당되는 소리야. 근데 인간들은 아무리 민감한 사람도 2만 헤르츠를 넘는 진동수는 들을 수 없어. 그래서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야라고 얘기한 거죠. 되겠어? 자, 그러면 소리 중에서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소리의 높낮이야. 그럼 빛은? 빛 중에서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있다? 그게 뭘까요? 빛의 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빛은 세기와 색깔 이게 두 개가 돼서 빛의 두 가지 요소를 형성합니다. 자, 그 중에서 빛의 3호색 알죠? 뭡니까? 빨간색. 자,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빨, 초, 달. 그래서 외울 때 순서대로 외우세요. 빨, 초, 다라고 하는 빛의 3원색이 있는데 이 빛의 색깔은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 빛을 초록색 빛으로 바꾼다는 건 진동수가 뭐해졌다는 얘기일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보다는 초록색, 초록색보다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을 변화시켰다는 건 진동수가 달라졌다는 얘기고, 진동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색깔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색깔도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 그럼 꼬맹아,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뭐하다는 얘기일까? 짧아진다는 얘기야. 왜? 광속은 일정한데요. 파동에서의 속력은 광속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속력은 F 람다거든요. 그 중에서 광속은 일정해야 됩니다. 빨간색의 광속도 파란색의 광속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간색의 광속도 100이고요. 파란색의 광속도 속력이 100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진동수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크다고요. 파란색의 진동수가 100이라면 빨간색의 진동수는 1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속이 일정한 건 사실은 진동수와 파장이 반비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진동수가 큰 빛은 파장이 작은 빛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파장이 100이라면 파란색의 파장은 1밖에 안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세종가구에서 물어봤던 겁니다. 빛의 삼원색 어느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니 어느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기니 물어봤습니다. 서로 반비례합니다. 자, 진동수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요. 파장은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소리의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 세기. 그래서 소리와 밝기를 변화시키는 세기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건 진폭이고, 이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간섭이야. 이걸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거 해보자. 진동수를 변화시킬 수 있니? 한번 파동이 발생해서요. 이 파동의 진동수를 100이라고 치다. 자, 100짜리 파동이 발생해서 막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진동수를 변화시킬 수 있니? 없죠. 진동수는 고유한 값이라서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요.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굴절하는 이유가 매질마다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꺾이는데, 그죠? 공기에서의 속력은 빨라서 100이고 물에서의 속력은 느려서 50 됐다. 그래서 속력이 다르니까 직진할 수 없어서 굴절했다. 근데 속력을 결정하는 건 F 남단데, 공기 중에서의 저 빛의 파장 진동수가 50이면 파장의 길이가 2였다. 근데 갑자기 속력이 느려졌을 때 그래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다. 진동수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50이니까. 속력이 느려진다는 얘기는 속력에 맞춰 파장의 길이만 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됐죠? 진동수는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다. 꼬맹아, 진동수는 뭐의 역수? 주기의 역수니 진동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기도 바뀌지 않아. 근데 꼬맹아, 저 진동수가 변합니다. 진동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파동의 고유한 값이라고 했는데 저 진동수가 바뀌어요. 실제로 진동수가 바뀌는 게 아니고 관찰자가 봤을 때 진동수가 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닌데 관찰자가 봤을 때 진동수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걸 관찰한 과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도플러입니다.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건 한 번 발생한 파동에 진동수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건 진동수가 변하는 현상을 설명한 거죠. 진동수가 변한 것처럼 느껴져. 이 현상을 설명한 걸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천체 시간부터 배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꼬맹아, 이러한 진동수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진동수가 처음보다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럼 꼬맹아, 원래 색깔이 됐어 초록색인데 됐어 초록색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진동수가 갑자기 커진대. 그럼 초록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일까? 파란색. 됐어. 이렇게 진동수가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청색 편의가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해. 들어본 적 있어? 누구한테 들었어? 우리 히라쌤한테 들었죠. 됐어. 자, 원래 초록색인데 초록색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걔가 오면서 갑자기 진동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그러면 진동수가 줄어들면 초록색이 무슨 색으로 보이니? 빨간색으로. 그쵸? 초록색보다 진동수가 줄어들면 빨간색 쪽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자, 원래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아지는 효과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편의 현상이라는 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인데 진동수가 한쪽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원래 값보다 진동수가 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원래 값보다 진동수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진동수가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청색편이라고 하고요. 진동수가 작아지는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됐어. 자, 이러한 편의 현상은 왜 나타날까요? 진동수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데 진동수가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편의 현상이 나타나. 그 중에서 진동수가 커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작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선생님한테 배웠다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소리나 빛을 내는 물체, 이걸 사자마 그냥 광원장치라고 하자. 소리나 빛을 내는 광원장치하고 나 둘이 있었는데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뭐하니? 변해요. 됐어. 점점 가까워지거나 점점 멀어집니다. 됐어. 이렇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게 되면 광원장치에서 나오고 있는 빛의 진동수가 됐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광원장치와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내가 봤을 때 그 진동수를 처음보다 진동수가 가까워지면 커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 그 새끼하고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 뜻입니다. 되겠어? 그럼 거꾸로 진동수가 작아지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 해준다는 얘기일까? 뭐 해준다는 얘기일까?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히라스마한테 배울 때요. 우주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뭐해지니? 우주는 점점 커지죠. 그걸 우주 팽창소리라고 하죠. 되겠어? 자, 우주를요. 여러분들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풍선의 별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 풍선을 더 크게 불어요. 그러면 더 크게 불면 풍선이 이따시만해지면서 풍선 속에 있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니? 멀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다고 쳐. 내가 봤을 때 꼬맹아 B라는 별은 나로부터 뭐 해주고 있니? 멀어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관측자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변해요 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 나는 여기에 가만히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었고 아까 B는 나하고 요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로부터 B라는 별은 멀어지고 있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관찰했을까요? 그걸 지구에 있는 사람이 B 별에 뭐를 본 겁니까? 적색 편의 현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B로부터 지구를 향해서 오는 별빛의 적색 편의 현상을 통해서 아, 별이 나로부터 멀어지네? 근데 저 새끼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지구로부터 모든 별들이 다 적색 편의 현상만 나타나. 그럼 모든 별들이 다 멀어진다는 건 그 별들을 담고 있는 공간인 우주가 뭐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허블이요. 되겠어? 그래서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건 내가 별들을 봤을 때 지구로부터 모든 별들이 움직이면서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서 아, 모든 별들은 나로부터 멀어지네. 그러니까 우주는 커지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한다고요. 되겠어? 그러면 이러한 편의 현상이라는 건 광원장치와 관찰자 사이의 거리가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다. 그중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데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색깔은 파란색 쪽으로 바뀔 거고 소리는 고음으로 들릴 거야. 자, 관찰자하고 돼서 광원장치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거꾸로 진동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그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빛은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소리는 저음으로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걸 연구한 사람이 도플러라서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거리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해보려고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자, 해마다 선배들이요 이 도플러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비수로는 잘 안 되니까 소리로 합니다. 그래서 실에다가 소리가 나오는 음원 장치를 매달아 놓고 이걸 뺑글뺑글 돌립니다. 그러면 얘가 다가올 때와 얘가 멀어질 때 핸드폰 어플로 진동수를 측정하면 진동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되겠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더 크게 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소서를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느껴지죠? 앰뷸런스 자동차가 이용 하면서 나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앰뷸런스 자동차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그 소리가 고음으로 들린대요. 그리고 앰뷸런스 자동차가 순간 멀어지면 다시 저음으로요. 소리의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고 음조차도 고음과 저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되겠어? 자, 그걸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도플러 효과를 설명할 건데 그 도플러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 광속은요. 자, 파동의 속력은 F 남다로 계산해. F는 진동수, 남다는 파장.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 그 파동의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러니 F는 남다분의 V로 또는 남다는 F분의 V로 계산해도 돼. 요거 세 개는 머릿속에 넣고 따라오셔야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저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증명할 겁니다. 라는 거야. 자, 여기 앰뷸런스가 있어요. 앰뷸런스가 있으면 이 앰뷸런스를 위해서 이용 그러면서 소리가 구면파로 넓게 퍼져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랬을 때 앰뷸런스의 앞쪽에도 관찰자가 서 있어. A. 앰뷸런스 뒤쪽에도 관찰자가 서 있어. B야. 되겠어? 자, 이랬을 때요. 도플러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잘 필요한 거 메모하시죠. 자, 도플러 현상이 나타나는 거 3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요. 광원장치하고 관찰자의 거리가 바뀌면 되는데 이때 누가 움직여? 3가지 경우가 있죠. 관찰자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관찰자는 가만히 있는데 앰뷸런스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겠어? 자, 그중 첫 번째 관찰자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관찰자가 이동합니다. A도 B도 모두 다 왼쪽 방향으로 V의 속도로 간다고 치자.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음원장치와 가까워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B의 입장에서는 음원장치와 멀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 새끼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야 되고요. 쟤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되겠어? 근데 그 편의 현상이 왜 일어날까? 그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 관찰자가 듣는 새로운 진동수는요. 남다분의 V인데 진동수가 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진동수를 결정하는 남다나 V 중에 누군가가 달라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관찰자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이때 변하는 건 뭘까? 관찰자가 움직일 때 변하는 건 V. 관찰자가 움직이면 관찰자의 움직임 때문에 상대 속도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관찰자가 가만히 서 있으면요. 소리에 전달되는 속력은 V0. 이때 소리의 진동수 F0, 파장은 남다 제로일 텐데 사람이 V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상대 속도라는 게 나타나는데 기억나니?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는 내가 관찰한 상대방의 속도를 얘기해. 그 상대 속도 어떻게 계산하겠어? 불러.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뭐 하면 되니? 빼면 돼. 속력을 빼는 게 아니고 속도를 빼기 때문에 방향을 봐야 돼. 자, 이때 A의 입장에서는 소리는 이 방향으로 옵니다. 이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A가 가고 있는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소리의 속도인 V0에서 나의 속도인 마이너스 V를 빼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때 나타나는 상대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건 V0 플러스 V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소리가 100이라고 하는 빠르기로 오고 사람은 10이라는 빠르기로 걸어간다면 이 사람이 움직이면서 듣는 소리의 속력은 100이 아니고 110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속력 대신에 V 더하기 V0
V0 더하기 V로 하시면 되고요. 상대 속도가 생겨서. 자, 그 다음에 이 파장은 이 소리의 원래 파장 그대로입니다. 그 파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파장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소리의 파장은 원래 소리의 진동수분의 원래 소리의 음수입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파장이 소리의 파장이니까 이 자리에 쟤랑 똑같은 F0분의 V0 집어넣어도 합법적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실제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듣는 새로운 진동수는요. 보이세요? V0분의 V0 플러스 V에 F0를 곱한 만큼의 속력으로 진동수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때 소리의 속력을 100이라고 해볼게요. 진동수도 100이라고 해볼게요. 파장은 1이라고 해야지 F남다 곱한 값이 V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잘 봐. 음속은 100이었어. 사람의 속력 10이었어. 사람의 속력은 10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소리의 속력 100이고요. 원래 진동수 100입니다. 됐어? 네. 이런 상황에서 파동이 오면 진동수는 100이었던 아이가 보이세요? 얼마로 느껴집니까? 110의 진동수로 진동수가 커진 것처럼 느껴지죠. 되겠어? 상대 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진동수가 100인 아이가 발생해서 오고 있지만 이걸 관찰하는 사람은 진동수가 110으로 느껴집니다. 진동수가 커지는 청색 편의가 나타났습니다. 왜? 가까워지니까. 되겠어? 그러면 관찰자가요 이동하는데 가까워지는 관찰자 A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야. 그럼 가까워지지 않고요. 저기에 있는 B는요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는 관찰자 B의 입장에서 하면 상대 속도가 생기는데 이때 속도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죠. 줄령 살짝 일어나. 그러면 이걸 빼시면 얼마가 됩니까? 이걸 빼시면 100분의 90 곱하기 100이니까 멀어질 때 진동수가 얼마? 90Hz로 느껴져요. 그래서 멀어질 때는 진동수가 작아지는 적색편이가 가까워질 때는 진동수가 커지는 청색편이가 나타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진동수가 실제로 100이 110이나 90으로 진동수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해되겠어? 이해되겠니?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관찰자가 움직일 때. 그럼 다음. 선생님, 관찰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가 움직이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동차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볼래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얘는 음속은 100으로 보신 거고요. 진동수 100이고 파장은 1로 봤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음원 장치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가 발생해서 원래 얘가 가만히 있다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겠죠, 소리가. 얘가 첫 번째 발생한 소리라서 이만큼 온 거고요.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생하겠죠. 근데 만약에 소리를 내는 음원 장치가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가면서 낸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소리가 퍼져 나가는데 그 와중에 두 번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동차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만큼 와서 소리를 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소리가 가는데 쫓아가는 거야. 됐어? 쫓아가지 말아야 간격이 일정한 파장의 길이 나타낼 텐데 쫓아가면서 소리를 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쫓아가는 방향의 파장의 간격이 좁아진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면 됐어. 그래서 원래 파장의 길이는 남는데요. 자, 얘가 가고 있으면 가는 방향의 파장은 처음보다 짧아지게 느껴지고요. 반대쪽은 파장의 길이가 길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두 번째요. 관찰자는 가만히 있는데 음원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 앰뷸런스가 음원 장치가 이동하게 되면 이때 변하는 건 파장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길이가 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에 A라는 관찰자가 있고 뒤에 B라고 하는 관찰자가 있다면 음원장치가 나한테 다가오면 A는 소리의 파장이 짧아졌다라고 느낄 거고요. B는 길어졌다고 느낄 거야. 근데 얼마만큼인 거예요. 얼마만큼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까? 원래 파장의 길이가 남다른데 됐어? 얘가 이만큼 갈 때 버스가 같이 따라오니까 앰뷸런스가 따라오니까 따라온 만큼의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 이 파장의 길이는 원래 파장에서 자동차가 간 거리를 빼면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뭡니까?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파장 간격의 시간은 주기니까 자동차의 속력에서 주기를 곱하니까 이게 자동차가 간 거리죠. 그래서 이걸 뺀 만큼의 새롭게 느껴지는 파장일 겁니다. 네? 네? 오늘 왜 이렇게 졸지? 우리 새끼들이? 낮추라고? 더 차갑게? 괜찮아? 너 안 죽겠어? 지금이요 냉방으로 안 하고 제습으로 한 거예요. 저는 온도를 낮추는 건 상관이 없는데 추우면 저쪽 끝으로 도망가면 돼. 성민아 저쪽 끝으로 도망가면 덜 추워. 낮췄습니다. 자,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음원장치가 움직일 때 가까워지는 관찰자 A의 입장에서 설명해 볼게요. 얘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음원장치가 움직이면 파장의 길이가 변한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들 이 새로워진 파장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진동수는 원래 파장의 길이에서 자동차가 간거리를 빼면 돼. 되겠어? 거기에 음속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속도는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주기는요 뭐의 역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주기를 주기 대신에 진동수로 바꿔서요 얘를 F0분의 V로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장의 길이는요 사실은 진동수분의 음속으로 바꿔도 같은 거야. 됐지? 거기에 음속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새롭게 느껴지는 진동수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 됩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새로운 진동수요 보시면 뭡니까? V0 마이너스 V 자동차의 속력 분의 V0 원래 진동수 요겁니다. 그래서 저만큼의 파장의 길이가 변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이때 해보자. 아까는 처음에 관찰자가 10으로 움직일 때요. 가까워지면 원래 진동수가 100이었는데 가까워질 때는 진동수가 110으로 느껴졌어. 멀어질 때는 90으로 느껴졌어. 근데 요번에는 아까는 사람이 10으로 갔었는데요. 요번에는 음원장치인 앰뷸런스가 10으로 가고 있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요. 여기 집어넣을게요. 원래 소리의 속력은 100 마이너스 자동차의 속력 10분의 소리의 속력 100 곱하기 원래 진동수 100. 이게 가까워질 때 느껴지는 진동수래요. 계산. 90분의 만이니까 9분의 1000. 자, 9분의 1000을 암산할 수 있죠. 100. 9분의 1000 정도야. 하겠지. 얼마? 네. 111.1로 나타나죠. 알겠어? 네. 그럼 꼬맹아 멀어질 때. 자, 멀어지는 관찰자 B의 입장에서 볼까요? 그래서 멀어지는 관찰자 B의 입장에서 볼게요. 앰뷸런스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B의 입장에서는 앰뷸런스가 멀어지잖아요. 앰뷸런스가 멀어질 때는 파장의 길이가 자동차의 속력만큼 길어지게 느껴져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만 바꾸시면 된다고요. 그러니 이걸 더하시면 110분의 만 11분의 1000 이건 암산이 되겠죠? 11분의 1000 90점
90.9 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음원장치가 움직일 때요. 가까워질 때 진동수는 110.1로 느껴질 거고요. 111.1이었나? 111.1로 느껴질 거고요. 멀어질 때는요. 진동수가 90.1로 90.9로 느껴진답니다. 자, 실제로요. 우주는요. 고정 좌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지 저별이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때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지 지구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저기에 있는 별이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실제로 내가 관찰자인 내가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진동수의 변화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광원장치가 움직였을 때 진동수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이 10으로 움직여도 내가 10으로 움직이는지 저별이 나한테 10으로 다가온지에 따라서 가까워지더라도 진동수가 다르게 나타나요. 멀어지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체에서 움직이는 주체가 관찰자인지 광원장치인지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게 천체 물리학자들이야. 그걸 하는 거야. 왜냐? 자, 그러면 선생님, 나도 움직이고 저 새끼도 움직여요. 이거죠. 관찰자도 움직이는데 음원장치도 같이 움직여. 두 개가 동시에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찰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현상과 음원장치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이 현상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관찰자도 움직이고 음원장치도 움직이면 파장 길이도 바뀌고 상대 속도도 생깁니다. 이렇게서 이 현상이 두 개가 동시에 생겨서 세 번째 상황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진동수의 변화요. 됐니? 네. 자, 이 두 개를 섞으면 되니까 음속에서 됐니? 마이너스 플러스 자동차의 속도 분의 음속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관찰자의 속도 됐니? 거기다가 원래 진동수를 곱하시면 이게 바로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이 세 가지 경우 중 외워야 되는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합체한 얘만 기억하자. 그랬을 때 사람만 움직여 자동차 안 움직여 그럼 자동차 속도 0으로 놓으면 돼요. 됐어? 네. 사람이 안 움직이고 자동차가 움직인데 그럼 관측자의 속도 0으로 놓으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때 꼬맹아 헷갈리지 않게 잘 봐. 사람이 자동차 위를 타고 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래 사람이 위야. 보이냐? 그리고 가까워질 때 부호가 위에 있는 부호야. 납득하냐? 자동차가 가까워지던 사람이 가까워지던 위에 있는 부호가 가까워질 때 부호야. 멀어질 때 부호가 밑에 있는 부호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잘 쓰십시오. 이렇게 된다. 되겠냐? 이게 바로 청색 편의를 관찰하는 그래서 네, 청색 편의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죠. 되겠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요. 음원장치 또는 광원장치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게 되면 진동수가 마치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일관되게 누가 움직이든 상관없이 가까워질 때는 진동수가 커지는 청색 편의가 멀어질 때는 작아지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요. 근데 보면은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누가 더 빨리 가까워져? 이건 어떻게 알아? 선생님은 천체 물리학과 나왔잖아요. 연락대학 가서 맨날 했던 짓이 저 짓입니다. 알겠어? 자, 다가오고 있어. 근데 A가 빨리 다가와, B가 빨리 다가와? 자, 우린 배웠죠. 지구로부터 먼 별일수록 빨리 멀어지니 가까운 별일수록 빨리 멀어지니 아니 다 똑같니?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고? 우린 배웠잖아. 그럼 누군가가 그걸 증명했겠지. 허블이 어떻게 했을까? 그거야. 누가 나한테 얼마의 속력으로 다가오는지 모르잖아. 청색 편의를 보면 아 가까워지는 건 맞아. 근데 얘도 가까워지고 쟤도 가까워지는데 누가 더 빨리 가까워져?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지금 봤어. 여기가 빨간색 쪽이고 여기가 파란색 쪽이라고 치자. 오늘 봤어. 그리고 나서 내일 보는데요. 그 내일 봤을 때 이 선의 위치가 정확하게 모두 다 한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자, 그래서 선의 위치가 모두 다 빨간색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 이 새끼 적색편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네. 이건 되죠. 되겠냐? 자, 근데 A라고 하는 별을 봤더니요. 원래 위치보다 하루 지나니까 얘가 1cm 움직였어요. B라는 별은 똑같이 하루 지났는데 이 움직인 거리가 2cm라고 치자.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 선의 움직인 정도요. 그걸 우리가 편이량이라고. 편이량. 그냥 적색적으로 움직인 건 똑같은데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달라요. 움직인 양이 달라요. 그걸 편이량이라고 합니다. 이 편이량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냥 많이 움직이면 아, 더 빨리 움직였구나. 이 정도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과거 가면 이 편이량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빠르기를 계산할 겁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보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2페이지 보시면 관찰자도 가만히 있고 방원장치도 가만히 있는 상태로 파동을 발생시킨 그림이 32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관찰자가 움직이던 음원장치가 움직이게 되면 변화가 어떤 게 나타날까? 33페이지 보세요. 방원장치가 움직여요. 음원장치가. 그랬더니 가까워질 때 자,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동수가 바뀐다 라는 얘기고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요번에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그림이 34페이지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대 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진동수가 바뀌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자, 이 두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 상대 속도도 생기고 파장의 길이도 바뀌어서 진동수가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현상을 다 접목한 게 36페이지죠. 36페이지가 보면은 36페이지 맨 위에 여러분들이 써놨던 공식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되겠냐? 자, 그 중에서 아래쪽 부위는 자동차의 속력이다. 위쪽 부위는 사람의 속력이다. 알겠습니까? 네, VS와 V0로 되어 있네요. VS는 자동차 소리, V0는 사람의 소리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부호의 위쪽이 가까워질 때를 나타내고 있어요. 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37페이지 보세요. 아빠가 과속을 했는지 과속 그래서 네 카메라로 찍죠. 그 과속 카메라로 찍는 원리가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자동차에 부딪혔다가 반사돼서 오는 파동의 변화를 보면 저 새끼가 과속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스피드건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같은 것들도요. 그래서 별들이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내가 쏜 레이더가 반사돼서 오면서 진동수의 변화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확인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38페이지죠. 자, 38페이지에 거기 선 스펙트럼 나와 있습니다. 별이 멀어지고 있을 때, 가까워지고 있을 때 편이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위에 있는 그림으로 잘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그림이요. 38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그림. 박쥐가 먹이 잡으러 갈 때 초음파 쏴가지고 먹이까지의 거리도 재고 방해물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도 알아서 그거 가지고요. 꼬맹아, 박쥐는 눈이 병신인 거 알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부딪히고 잘 다니죠? 그 초음파 반사해서 오는 거 보고 방해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느끼는 거야, 걔는. 알겠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작년인가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박쥐가. 알겠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9페이지에 보면 충격파라고 하는 밑에 보면 소닉붐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적어도 과거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닉붐이라는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아까요. 자,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음원장치가 가만히 있는데 소리를 이렇게 발생시키면 파장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근데 이 음원장치가 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가면서 소리를 내면 가는 방향으로 파장의 길이는 짧아진 것처럼 느껴져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그림도 한계가 있죠. 얘는 소리보다 음원장치의 속력이 뭐하다? 느리다. 그러면 소리의 속력과 음원장치의 속력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 소리가 간 만큼 음원장치도 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되는 파면을 만든다. 그래서 음원장치의 속력과 소리의 속력이 같을 때 이 점이 붙어있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면 소리보다 비행기의 속도, 전투기의 속도가 더 빠르면 소리가 뒤로 쫓아나오죠. 비행기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퍼져서 이렇게 나갈 때 그 다음 소리를 여기서 내는 게 아니고 앞에서 냅니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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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랬을 때 소리가 밀리면서 공기가 밀집되어 있는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이 공기 밀도가 높은 부분이야. 그래서 공기 밀도가 낮았다가 여기를 지나면 공기 밀도가 갑자기 커지면서 갑자기 소리가 왕 하고 우리한테 들린다고요. 이게 소닉붐이라는 현상입니다. 왜냐? 이 경계면을 지날 때 엄청나게 굉음이 들려요. 이걸 소닉붐이라고 한다. 되겠냐? 이걸 이용해서 이 현상을 이용해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신장에 뭐죠? 돌이 있대. 그 돌을 이 소닉붐이라고 하는 충격파를 이용해서 깨트려서 수술하지 않고도 밖에 나오게끔 하는 그런 치료를 할 때도 쓴답니다. 라는 얘기도 나와 있네요. 넘어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보면 42페이지. 42페이지 3번 빼고요. 1, 2, 3번. 시작. 1, 2, 4번. 3번은 하지 말고. 이번에서 유 숫자 세 자리라는 건 숫자를 3개까지
얘기죠. 태규야, 정신 차려라. 자, 말랑해봐. 그리고 꼬맹아 4번에 디귿보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 이게 책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 4번의 디귿보기는 버저가 Q에서 R을 지나 S까지 회전하는 동안 소리에 여기부터가 달라. 진동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소리의 진동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됐어. 이렇게 보기를 바꿔놓고 풀어. 누가 감기야? 준우가 감기야? 감기 걸린 새끼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새끼들이. 무풍이에요. 어? 무풍이. 모풍이야. 유풍을 해줘? 너무 추워요. 너는 맨날 제일 추운 자리에 앉아서 추워요는 왜 얘기하는 거야? 아, 여기가 비었잖아. 그럼 유풍을 해? 그럼 더 추워? 어떤 걸로 하면 더 추운데? 계산기 쓰잖아요. 어? 계산기. 뭐가 나? 계산기. 네, 계산기를 쓰세요. 뭘로 하는 게 나아? 쟤는! 목 아파요. 다른 쪽으로 가. 거기가 안 돼요. 그럼 참아! 긴팔까지 입어가지고 저거 모자른 새끼들 저거 해. 잠깐만 걷다가 길 테니까 졸려오면 준우야 이거 가지고 뒤로 가면 돼. 저물 마시고 돼요. 네. 지우야 오늘 교육청 왜 갔어? 교육청에서 너랑 회의를 해? 뭔 말이야? 아 바쁘신 분이구나. 지우가 세종 가고 쓰나? 세종 가고 면접에서 맨날 물어보는 거 학교 다니는 동안 반장 부반장 몇 번 해봤니? 그걸 세종 가고는 그렇게 물어봐. 그래서 몇 번 했으면 몇 번 해봤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안 해본 친구들은 왜 안 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했는지를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얘기 하셔야 돼요. 전진딸에서 안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뒤지고요. 저는 앞에서 친구들을 이끄는 것보단 뒤에서 잘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하고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아요. 회장 부회장 안 했다고 떨어뜨리시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1번이요. 그림 가는 진동수가 F의 소리를 내는 소방차와 관찰자 A, 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나는 가의 소방차의 일정한 속력으로 B를 향해서 접근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림에서 곡선은 한 줄기 간격의 파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맞는 거 몇 개? 2개. 2개 뭡니까? 0.
네, 기역과 니은이 맞죠? 가에서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가 한 파장입니다. 나에서 A가 듣는 파장은요 라고 합니다. A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파장의 길이가 길어졌겠죠. 그래서 가에서보다 증가했을 거고요. 나에서 B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가까워지는 거니까 높아져야 됩니다. 같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상황에 맞춰서 계산하셨습니다. 자, 1번 A의 진동수 얼마? 804점 얼마인데? 네, 그러니까 유효 숫자 3개니까 805 쓰시면 돼요. 반올림하라는 얘기죠. 네, B는요 79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A, B의 속력이 2배가 되었을 때 A, B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 차는 A, B가 듣는 진동수 차는 처음에 비해서 2배 커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 4번이요. 4번의 답 뭘까요? 4번의 답 뭘까요? 니은 디귿? 와! 황당스! 자, 호명아 봐봐. 자, 기억. 버저가 Q를 지난대. 그러면 Q를 지났다는 얘기는 P에서 Q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동수는 커진다가 아니면 작아진다죠. 이 개자식들이 쳐 자다가 이씨. 니은이요. 버저가 P를 지날 때, 자, P를 지난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수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리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P를 지날 때는 자,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버저가 Q에서 R, Q에서 R을 지나 S로 오면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때 진동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맞는 건 디귿입니다. 맞죠? 이렇게 놓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6번, 8번 됐죠? 우리는 6번하고 8번을 해결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6번, 8번. 됐냐? 그림 가나다는 어떤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질 때와 가까워질 때, 자, 그리고 지구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을 때를 나타낸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를 나 기준으로 한다면 멀어질 때는 가처럼 적색 편이가 나타나야 되고요. 가까울 때는 다처럼 가까워지는 청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박쥐에 대한 얘기 맞는 거 유연수 기억 니은입니다. 유연수도 맞았으니 다 알겠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요. 확장된 개념입니다. 거기 5번 보이세요? 43페이지. 자, 5번하고 한 장 넘기세요. 이 5번이 진화한 게 2번입니다. 44페이지. 그래서 5번하고 2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번까지 세 문제 하고 마칠게요. 세 개 하십시오. 5번, 1, 2번.
언저리야? 몰랐어. 안 놀아서. 걔는 저런 문제 2번이랑 되게 없어요. 1번. 자, 제가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보시면요. 5번이요. 그림은 진동수가 F의 소리를 발생하는 자동차가 벽을 향해 가서 그래서 벽에서 부딪혀서 반사돼서 오는 소리를 자동차 속에 있는 사람이 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관찰자가 들을 수 있는 진동수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건 지금 소리의 속력이 가고 있어요. 소리가 가고 있습니다. 자, 소리는 얼마의 속력으로 가냐면 라지 V의 속력으로 가고요. 그러면서 자동차는 스몰 V의 속력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요. 소리가 가다가 반사돼서 이렇게 오는 걸 자동차 속에 있는 관찰자가 보는 겁니다.
이때는요 줄을 찢어야 됩니다. 소리가 벽까지 갈 때와 벽에 부딪혀서 다시 올 때로 나누어서 진동수를 두 번 두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갈 때는요 음원장치가 누굴까요? 관찰자는 누굴까요? 이거 보셔야 돼요. 갈 때는요 관찰자가 누구냐? 음원장치는 누구냐? 음원장치는 자동차. 그래서 그 소리를 느끼는 관찰자는 누가 되느니? 벽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랬다가 올 때 벽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소리를 얘가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소리가 벽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는 음원장치가 벽이다. 그러니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갈 때 진동수,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종 진동수 이겁니다. 자, 벽으로 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관찰자인 벽은 움직이지 않아. 음원장치가 움직여. 그러니까 소리의 속력에서 자동차가 가까워지니까 자동차의 속력분의 소리의 속력 곱하기 원래 소리의 진동수. 이게 벽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야. 자, 그 다음에 벽에서 반사돼서 오는 소리를 관찰자가 들어.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는 이게 원래 진동수. 이게 벽에서 이 진동수로 들려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때는 소리를 내는 음원장치가 안 움직이고 관찰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음원장치는 안 움직이고 관찰자가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V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진동수가 달라져요. 이때 원래 진동수는 F1이 되는 겁니다. 맞아. 그 F1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야죠.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V-V0분의 VF0가 돼요. 되겠어? 이해돼? 아니죠? 음원장치가 가까워지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였죠.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거꾸로죠.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죠.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요 새끼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V-V분의 V 플러스 V F0가 결국은 관찰자가 듣게 되는 새로운 진동수가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진동수는 갈 때와 올 때 상황이 거꾸로입니다. 갈 때는 음원장치는 자동차고 듣는 관찰자는 벽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맞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넘어가죠. 자,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고난도 2번 문제가 그건데요. 얘는 벽까지 움직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됐어? 자, 그래서 갈 때는 똑같습니다. 음원장치인 자동차 그리고 관찰자가 벽. 올 때는 반대. 이렇게 되는데 벽도 움직여요. 그러니 첫 번째 관찰자인 벽이 움직이니까 가까워지니까 얘 벽의 속도가 V고 자동차의 속도가 뭐냐? 소리의 속도는 라지 V, 자동차의 속도는 V0. 자동차의 속도는 V0. 그렇죠? 그 다음에 벽의 속도가 뭐예요? 그냥 V. 이런 씨. 됐어? 이게 첫 번째 느끼는 소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반대로. 벽이 이제 음원장치고 자동차가 관찰자가 돼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거꾸로 얘는 V 마이너스 V분의 V 더하기 V0 되겠어? 네. 그래서 V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냐?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에 어디가 V0냐? V0가 하나 있어야 돼. 밑에?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1번 볼게요. 자, 보면은 앰뷸런스가 다가와서 철수를 지나갈 때야. 그러면 철수의 입장에서는 앰뷸런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거죠.
자, 가까워질 때는요, 진동수가 커져야 됩니다. 멀어질 땐 진동수가 작아야 됩니다. 그걸 바르게 그린 걸 찾아라. 이거 엄청나게 고등학교에서 내신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다가올 때는 진동수가 커지고요. 멀어질 땐 진동수가 작아지니까 적어도 1번, 4번, 5번은 아니어야죠. 되겠어? 1번, 4번, 5번은 아닙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으면 진동수는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다가올 때 진동수의 변화가 더 커지냐 아니면 멀어질 때 진동수의 변화가 더 커지냐 이 차이죠.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거 기억나요? 앰뷸런스가 다가올 때 진동수 얼마였어요? 내가 계산했지? 111.1 맞아? 아까 내가 계산했잖아. 그래서 해보라는 거였어. 멀어질 때 얼마였냐? 원래 100이었던 애가 다가올 때 111.1로 들렸어요. 멀어질 때 90. 얼마? 9. 그러면 얘 변화량이 크냐? 얘 변화량이 크냐? 얘 변화량이 더 크죠. 그래서 다가올 때 같은 속력으로 다가오고 같은 속력으로 멀어져도요. 그래서 다가올 때 진동수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는 게 맞다. 되겠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얼른 밥 먹어볼게요. 밥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래야 건강해. 과자 같은 거 먹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안녕하세요. 형도 오늘 배달을 시켰다. 몰라 뭐 이상한 거 시켰어. 들어와 가자. 아래.